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의 내용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에 대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가 운영하고 보장하는 공적보험인 산재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신청되는 산재 건수는 대략 14만 건 정도이고 이를 쉽게 생각하자면 하루 평균 400명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까지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요인 때문에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산재로 보상을 받으시고 근재보험을 통하여 추가 보상을 받으신 굴삭기 사고 피해자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연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오신 A씨는 재해 당일날도 신주공사장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큰 갱음이 들리며 낙하하는 물체에 충격하여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한쪽 손을 많이 다치신 재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손의 뼈와 인대, 근육, 신경 모두를 심각하게 손상된 부상으로 산재 처리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굴삭기의 바가지라고 부르는 버켓이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다치게 된 것이었고 수술 후 재활 등으로 1년 이상을 산재로 요양하며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산재가 종결되었으나 보상 부위에 후유증까지 남게 되어 이로 인한 장애급여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신 A씨는 근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추가 보상 여부와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근재는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이라고 하며 이는 우선적으로 산재 처리를 받아야만 보상 청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근재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반드시 가입을 해야 이를 통하여 보험 접수가 가능하므로 산재와는 달리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여전히 미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근재 추가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회사의 협조를 구해야 하므로 산재 근로자 모두가 근재 보상이 순탄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하여 근재 보상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보험의 적용 여부와 사고 사실의 조사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종결되지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손해사정 절차가 결코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산재가 끝나고 근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를 비롯하여 장애보상금, 산재 요양 기간 동안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인 비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자의 가시를 고려하지 않는 산재보상과는 달리 근재보험에 있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비율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장비 지급 여부, 현장 관리감독 간의 지시사항, 안전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명하게 따지게 됩니다. 결국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분쟁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유사한 사건의 법원 판례를 기본적으로 참조하게 되며 피해자의 후유증과 함께 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더하여 산재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에 대하여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인 굴삭기 사고로 산재 보상이 끝나고 이후 근재를 통하여 보상 청구가 이루어진 피해자 A씨의 경우 손해사정이 어렵게 완료된 후 해당하는 정당한 근재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임자분께서는 고마움의 말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산재를 통한 입원 및 통원 치료에 대한 요양기간이 예전보다 심사가 엄격해진 만큼 갈수록 단축되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재가 종결되었지만 장애가 남아 주치의에게 산재법에 따른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하여 장애 등급에 대한 판정 역시 받았으나 기대하고 예상했던 보상에 미치지 못한 장애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적지 않음을 실무를 통하여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 결과가 부당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산재가 이미 종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제를 통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여기에서는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많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상 하우머치에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 I will be back.